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10월 31일이고요. 화요일인가요? 예,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 정치논평 꼭지로 골랐고요. 두 사람의 남자, 여자 이렇습니다. 그들의 언변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게 관련된 이제 생각도 좀 덧붙여보는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고, 제가 주목하는 양상은 전 세계 여론이 여기에 개입되고 있다. 사람들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고 있다. 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람 전체, 우리 인류 전체를 각성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왜냐하면 경제는 팽창할 대로 다 팽창을 해서 이제는 농학이 일부 직전인 상황이죠.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중년 이후의 세대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방식이 계속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예, 젊은 세대가 거기 끌려 들어와야 된다. 대신 젊은 세대는 경제라는 것이 끊임없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많이 가지고 가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한테 나눠주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식을 제외하고.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영원히 갈 수 없죠.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약자의 편에 서 있었어요.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 있었죠. 박해를 받았겠죠. 예, 모략을 당했겠죠. 그렇지만 버텨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자신의 뜻을 지킬 수 있게, 자기 민족을 지킬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게 종교화 됐잖아요. 그런 종교들도 지금은 약자의 편에 더 이상 서 있지 않죠. 대외 홍보용으로 적선하듯이 인정을 좀 나눠줄 뿐이죠. 그것 또한 한계에 다다랐죠. 그렇지만 동시에 여기저기 희망의 끈이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종교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신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건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우리 스스로의 문화에서 보더라도 아직도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말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종교하고 전혀 무관하게 천벌을 받을 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예. 그게 어느 나라보다 강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그것이 수많은 해작지를 통해서도 버텨냈지요. 다시 그곳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 한류 문화, 노래, 영화, 드라마, 이런 게 묻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걸 좋아한다. 이래 봅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을 확실히 더 걷어내서 우리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각성제. 우리 전 세계인의 눈에 끼인 콩깍지가 빠지려는지 모르겠다. 이번 가자 전쟁을 통해서 뭐 이런 거가 상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소개드릴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전 처음 봤습니다. 예, 이게 오늘 소개드릴 발언이 2022년 3월 2일 작년에 1년 반 정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푸틴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아일랜드가 어떤 서방의 흐름에 동참하는 제재에 뭐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더라고요. 이름은 보이드 바렛입니다. 아일랜드의 국회의원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우리가 너무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서구에서는 상당히 이게 싫어하는 말이죠. 이중적 잣대. 우리도 뭐 싫어하지만 서구에서는 싫어하는 정도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런 것들을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그래서 제가 각성이라는 단어로까지 연결을 시켜본 겁니다. 예. 자, 이 사람이 한 2, 4분간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 MP라는 거는 Member of Parliament 이래 돼가지고, 우리말로 국회의원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자, 아일랜드 국회의원이 호소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말인데, 뭐냐. Double Standard on Ukraine.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저는 처음 이걸 모르고 내용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또 조회수가 한 150만 회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조회를 많이 했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지금 내용하고 100% 부합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 전에 했던 발언이에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관계, 그 부조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150만 회 조회수 중에 최근에 조회수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숨어있던 목소리들이 우리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주장스러운 것들을 때를 벗겨내니까 뽀얗고 순수한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스라엘과 네타냐후가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우리가 몰랐던,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긴데, 처음에 영상에 이제 번역을 달까 했습니다만은 제가 번역을 대충 하긴 했습니다. 이걸 좀 읽어드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 휴대폰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서 예,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말씀드리면서 의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읽어드리면서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람의 언급입니다. 예. 푸틴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투표를 한 거예요. 푸틴과 푸틴 그 측근에 대한 경제 제재, 뭐 금융 제재 같은 거 있죠, 뭐 재산 동결 뭐 이런 거. 예. 푸틴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단어를 선택한다. 욕하기 좋다 이런 거죠.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악행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조심스러워한다. 예. 이스라엘의 반인륜적 행위의 증거들은 가장 저명한 두 곳의 인도주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이것이 이번에 가자지구 폭격, 병원 폭격, 거기도 두 군데에 비정부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지금 최근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다른 사안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슈가 됐던, 우리는 몰랐던 두 곳의 인도주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조심한다. 이 사안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비정부 기관들도 같은 의견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수십 년간의 폭력적이고 반인권, 반인륜적인 징벌과 가제지구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 있었다. 딱 이렇게 보니까 최근의 이야기인가 했던 거죠. 저희가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상시적인 내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상당히 외롭고 고립됐을 가능성이 많았겠다. 누구도 이게 호응해 주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좀 다르겠죠. 1년 사이에 얼마나 바뀐 겁니까?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죠?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그 의견을 보고, 여러분한테 전달까지 하는 마당이니까요. 그리고 뭐, 그 외 영토의 복속,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고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인종차별 정책 잘 알고 있죠. 아파르트헤이트의 체계적 적용. 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죠. 거기가 서울의 한 2분의 1 조금 넘는 크기에 212만 명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용소라고. 인종차별적 규칙의 체계적 적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는 개전하자마자 5일도 안 돼서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금융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0년간 지속된 이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다른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차마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단어조차 입에 못 담는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말할 수는 있기나 하겠느냐. 비난조차 못하는데. 자, 푸틴과 그 측근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데는 개전 후 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예. 70년간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압제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자. 이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영어로는 wouldn't be, it is not helpful.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봤은 아일랜드 정부한테, 아일랜드라는 나라한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이스라엘을 반인륜 행위로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러분은 그 의견에 지지를 보낼 수 있는가? 지금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때도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전에도
암네스티는 이스라엘의 인종차별 정책을 밀어붙이는 고위직에 대해서 이게 러시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고위직 제재를 하겠다에 대해서 제한적인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즉 러시아랑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 근데 러시아가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스라엘이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왜 잣대를 두 개를 가지고 있냐? 잣대가 전혀 안 맞다. 여기는 이거, 저기는 저거. 자, 각성을 요구하고 있죠. 당신들이 금방 푸틴과 그 측근들에게 실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 그 제재 말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는가?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허공에 대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저 멀리 떨어진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의 의회의 한 의원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네. 이것이 더 커질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더 확전될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지, 그게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이거 각성이라는, 인류의 각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인류의 각성으로까지 진행이 되려면 우리가 골수까지 저미는 고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여태까지 쌓여온 때를 켜켜이 벗기는데 샤워 한번 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불리고 밀고 또 그래야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인류 전체의 각성으로 이어진다. 크게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다. 예. 이 세상에 도와줄 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큰 각성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 이 일은, 가자 전쟁은 일이 훨씬 더 꼬일 수가 있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돼요. 예. 자, 이런 말씀 하나 드렸고요. 이게 이제 아일랜드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하겠습니다. 출처는 여기 이제 미들 이스트 아이라는 영국에 있는 채널이에요. 예.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출신인지 뭐 그래요. 국적은 팔레스타인은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캐나다의 글로벌 뉴스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봐서는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앵커인 것 같아요. 여성 앵커. 거기서 이 여자가 해고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자기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 호소하고자, 알리고자 자기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련된 영상들과 사진들을 보냈다. 그 결과로 해고가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언론기관이죠. 예. 여기 여러 가지로 생각거리를 줘요. 이것도. 보면 글로벌 뉴스라고 캐나다에 있는 뉴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본인 스스로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뉴스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해고를 하기 전에 이제 조사가 나오면서 요구됐던 게 이게 뭐 인스타그램 주로 활용한 것 같은데 거기 해시태그 이런 거 붙인 거를 이렇게 분류되는 해시태그를 이런 해시태그로 분류되는 영상들 그리고 게시물을 내려라. 그 중에 그 해시태그가 뭐냐? 프리 팔레스타인, 자유 팔레스타인, 가자의 인종 청소, 인종 학살, 가자 제노사이드, 그리고 가자 언더어택, 공격받고 있는 가자. 이렇게 해시태그로 분류되는 영상과 게시물을 다 내려라. 아마 거부했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거 좀 우리의 직장 윤리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입장도 살짝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냐 하면은 앵커로서 중립적이지 않다. 예. 우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도 회사 다니고 계신 분들이나 예전에 회사 경험 있으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잖아요. 딱 이런 뭐 해외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튀는 스타일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송국 앵커가
본인이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방송의 중립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억누르지 않고 주위 동료들한테 보냈다. 이거는 좀 이제 생각의 여지가 좀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면도 있었는데 조금 더 읽다가 보니까 저는 이 여자 기자의 뜻에 힘이 조금 더 실리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 이건 영상을 제가 캡처한 건데 아마 그 병원 폭격하고 특히 아이들이 이제 희생된 장면, 다친 장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냈고, 자, 이거는 노조에까지 가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했대요. 했는데 노조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예,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평소에도 좀 어긋나는 옳은 말이지만은 전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을 해보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본인의 조금 독특한 스타일이 주변과 잘 어우러지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이익을 바깥 기관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종종 있죠. 어느 기관에서나. 예. 그런데 제가 요 말을 보고는 앵커의 말에 동의가 됐습니다. 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몇 개를 잘라서 붙인 건데, 그렇다면은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냐? 예? 나는 이렇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다. 뭐냐? 나와 우리 민족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입 가만히 닥치고 조용한 상태에서 그냥 견뎌라, 고생해라, 그 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밖으로 소문내고 우리 시끄럽게 하지,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스타일은 아니구나. 예.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어디 그 당시 외국으로 유학하고 가 있어서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이었다. 한국에서 3.1 운동이 발생을 했고 많은 탄압을 받았다. 그 내용을 알리고자 했다. 주변에, 자기 직장에. 왜? 언론인이니까. 그런 힘들과 노력들 굳이 역사책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훈장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정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75년 동안 굴복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거다. 예. 이게 무서워서 이 여자가 입 닫고 가만히 있고 평소에 하던 일 계속 했으면, 나의 팔레스타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숟가락 하나 놓지 않았으면 팔레스타인 아마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말을 보고 동의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의 세상이 어긋났다는 것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중적인 잣대도.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그냥 죽어야 되나? 이상한 사진, 폭력적인 사건 그런 거 덜 먹여서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 그런 분위기 일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 문화에서도 요즘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예.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남녀 간의 문제가 그런 게 있었고, 또 경제개발을 좀 급하게 압축 성장하던 시기에는 고용주하고 고용자 사이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죠. 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 의견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힘든 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들이 이 정도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 여자를 해고했다.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조용히 죽어주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조용히 죽지 않고 너희들을 훨씬 더 괴롭힐 거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계속 테러하고 그렇게 우리 존재감을 계속 알리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 더 죽어난다. 결국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극단으로 몰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꾸로 뒤집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중국도 심지어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미국도 팔레스타인 해결 방안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다. 그리고 그 독립국가가 이스라엘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다. 이스라엘은 지금 받아들일 분위기가 전혀 없죠. 거품을 물죠.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일을 해결했던 방식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스스로 찌그러져서 지금의 기득권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시에 장렬히 산화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평생 세상을 저주하면서 이 세상의 온갖 여론조사에는 일절 반응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예. 우리는 그런 역사와 전통이 깊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예. 일제시대 때 동학운동이 벌어져서 우리의 오래된 세력, 조선 왕조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새로운 세력, 우리를 결국 차지하게 되는 일본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오갈 데 없는 거였죠. 그 왜 서방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수십만이 죽었잖아요. 일본 군들이 10년을 쫓아다녔어요. 동학도를 물색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기 좋은 곳이라는 곳 있죠. 거기다 숨어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가난하게 살았고, 거기에 후손들이 그 이후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회운동의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예,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도 여러분은 기억 못하지만 그런데 관여했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참, 우리도 그렇죠.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 그게 강력한 에너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에너지도 거기서 왔다고 봐야 돼요. 미 군정에 빌붙은 사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빌붙은 사람,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만큼 움직이는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각성의 순간이 오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도 지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잖아요. 그들 세력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세상에 각성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예. 우리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이 문제가 뭘까? 이 세상의 문제는 뭘까? 특히 세대 차의 갈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경제는 꽉 찼고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쇠락의 길만 눈앞에 있고, 우리 욕심의 흔적들만 계속 쌓여 있죠. 켜켜이. 언젠가 터질 때가 된 것 같고, 우리 지구도 이제는 리듬을 잃고 흔들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기죠. 수많은 희생이 따르겠지만 거기서 인류가 계속 생존을 하려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 큰 고통이 따르겠고, 그 계기가 필요하겠죠.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지금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면은 이번 전쟁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다. 스케일이 커질 수도 있겠다. 그 추이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예. 저만 해도 벌써 이거 관련 동영상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영상들도 많은 비율을 보고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하는 일이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영국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요. 미국 내부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자, 이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은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덧붙이면서 마치고 싶어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대통령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색해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뽑았지 이렇게 스스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각성이라는 면에서는 필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엄청나게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낙차가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선물이다. 예. 자, 인류가 큰 각성을 하게 되고 많은 데가 데미지를 받아서 기존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새로운 질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질서는 누가 만들겠느냐? 그 고통을 가장 핵심적으로 받는 곳, 가장 뼈아프게 체감하는 곳,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곳, 그런 곳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대통령은 완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세상의 흐름과 우리 한반도의 흐름, 남한의 흐름이 이어져 간다 그러면 우리도 만만치 않은 정도의 각성의 순간이 오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